미국 거리 낙서가 많은 진짜 이유. 예술? 아니면 위협? 이것이 깽단 낙서. 오래 살고프면 이미지를 절대로 뭉개지 마라. 안녕하세요. 6070 LA 짬뽕 라이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짬뽕 라이프입니다. 멸치 국물 국수 라이프도 아니고 짜장면도 아닙니다. 다양한 재료가 뒤섞이고 푹 끓여져서 기깔난 맛으로 탄생한 짬뽕 라이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끌려보겠습니다. 미국 거리를 걷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디에나 그려져 있는 낙서입니다. 하우스든, 담벼락이든, 도로 이정표든, 도로 시설물이든, 버스 정류장이든, 폐 건물이든, 심지어는 도로 위에까지 낙서가 즐비합니다. 이러한 낙서가 단순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의미하는 신호일까요? 오늘은 미국 거리의 낙서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푹 끓여보겠습니다. 왜 미국엔 낙서가 이렇게 많은 걸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미국에는 낙서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낙서가 많은 이유는 단순히 관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 청소년 문제, 그리고 문화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낙서가 가장 많은 곳은 대체로 저소득층 거주 지역입니다. 공공기관의 관리가 소홀하거나 낙서를 지워도 금세 다시 생기기 때문에 점점 방치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낙서는 청소년들의 표현 욕구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그들은 거리, 전철, 다리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따분해서 갈겨댄 단순한 낙서가 아닌 자기 표현의 시작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낙서를 그저 단순한 범죄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거리 예술, 즉 그래피티 아트로 여겨지기도 하며 점차적으로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영역으로까지도 확대된 것이죠. 낙서 문화의 시작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낙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확산된 걸까요? 현대적인 낙서 문화는 1960년부터 70년대의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에 젊은이들, 특히 빈민가의 청소년들이 지하철에 자신의 별명을 적는 것에서 출발했죠. 이걸 태깅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더 많은 곳에, 누가 더 멀리, 누가 더 크게 자신의 이름을 남기느냐, 이것이 일종의 경쟁이 되었고 곧 도시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낙서는 단순한 이름 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힙합 문화가 등장하면서 낙서는 더욱 화려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티스트들은 스트리트 아트 작가로 인정받으며 미술관의 작품을 전시하게도 되었습니다. 즉, 낙서는 단순한 반항을 넘어서 하나의 도시 문화이자 예술의 일부가 된 것이죠. 이 낙서들, 깽단의 영역 표시라는 게 사실일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낙서들, 혹시 깽단의 영역 표시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부분적으로는 그렇다입니다. 모든 낙서가 깽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의 영역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갱단이 낙서를 통해 자신들의 구역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territory marking이라고 합니다. 낙서에는 갱단의 이름, 숫자 코드, 기호, 특정 지역 번호 같은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경쟁 갱단에 대한 도발적인 메시지나 경고 문구가 쓰여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keep out, no mercy, kill zone 같은 문구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실제 범죄 조직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에서는 이런 갱단 낙서가 실질적인 위험 신호로 작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점, 모든 낙서가 갱단의 낙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많은 낙서는 여전히 예술적 표현, 자기 과시, 단순한 장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졌단 돌아올까요? 미국의 각 도시에 널려 있는 낙서 중에서 깽단의 낙서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서 중 일부는 실제로 깽단의 낙서, 즉 캥태킹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술적 그래피티와 달리 깽단의 낙서에는 명확한 특징과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갱단의 낙서인지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갱단 낙서를 식별하는 주요 특징입니다. 첫 번째, 갱단 이름 또는 약어 사용. 낙서의 갱단의 전체 이름 또는 이니셜 약어, 예를 들면
MS, 에일치드 스트리트, 비애니 등이 들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MS13은 마라살바트루차 13, 18ST는 18가 길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지역 영역 표시, 영어로는 터프 마킹이라고 합니다. 갱단은 자기들만의 영역, 툴풀 표시하기 위해 낙서를 합니다. This is our territory라는 메시지, 번역하면 여기는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전하는 다른 갱단에 대한 경고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 크로스 아웃입니다. 다른 갱단의 낙서를 지우거나 위에 X를 치거나 줄을 긋는 경우는 적대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갱단 간 충돌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숫자와 코드입니다. 숫자나 심볼로 갱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열쇠은 멕시칸 마피아, 열쇠는 노르테뇨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색상 사용. 일부 갱단은 특정 색상을 상징으로 사용하며 같은 색의 페인트로 낙서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크립스는 파란색, 블러드스는 빨간색으로 표현됩니다. 여섯 번째, 특정 언어 및 철자 방식인데요. 단어의 철자를 일부러 바꾸거나 적대 갱단의 철자를 의도적으로 누락 또는 변형시킵니다. 예를 들면 블러드 킬러를 BK로 또는 크립 킬러를 CK와 같은 공격적인 약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경고사항 한 가지 전달합니다. 혹시라도 위에 예와 같은 낙서를 발견하셨다면 부모님께서 주신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갱단 낙서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메시지이므로 이를 사진 찍거나 지우려고 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서 위에 다시 낙서를 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갱단 간의 충돌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어설픈 장난을 낙서 위에 하시면 정말로 제명대로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다시 메인 스토리로 돌아갑니다. 예술인가? 위협인가? 낙서의 두 얼굴. 그렇다면 낙서는 예술일까요? 범죄일까요? 이 질문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한편에선 공공기물 훼손이라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로운 예술 표현이라며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마이애미의 와인우드 월스, 즉 위누드 벽화지구는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남기며 관광 명소로까지 발전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낙서가 범죄, 마약 거래, 폭력 조직과 연결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낙서는 누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그 의미와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미국의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낙서의 진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예술과 범죄의 경계에 선 낙서 문화, 그 속에는 미국 사회의 복잡한 현실과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을 여행하시거나 살게 되신다면 거리의 낙서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호기심의 일부라도 만족시켜 드렸는지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